조용한 방, 시계 초침 소리가 신경을 긁는다. 사람들 틈에 섞이면 금세 지치고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 하나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이 문득문득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 표정은 무슨 의미였을까? 혼자서 끊임없이 되짚고 해석하고 반응한다. 예민한 사람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이 큰 일처럼 다가오고 지나친 공감으로 지치고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뒤따르며 때로는 이유 없이 자신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타인의 감정에 휩쓸려 정작 내 기분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작은 일에도 잘 삐지고 예민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렇기에 민감함은 종종 약점처럼 비춰지곤 한다. 그래서 자신도 그 성향을 감추려 한다. 감정은 숨기고 흔들림은 드러내지 않으려. 무심한 듯 아무렇지 않은 듯 상처받지 않은 척 사회적인 가면을 쓴 채 묻어난 얼굴로 살아간다. 감정에 둔한 사람이 더 단단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섬세한 감각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미묘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말 속에 스며든 기류, 눈빛 이면의 감정, 어색해진 공기에 흐름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철학은 이렇게 전한다. 섬세한 감각은 혼란이 아니라 깊은 인식의 문이다. 예민하다는 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다만 그 감각이 안으로 향하고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겨누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다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예민함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덜 휘둘리는 방법이다.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한다. 진짜 치유는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민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불필요한 해석의 고리를 끊는 연습이다. 누가 대신 설명해 주는 것도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내 마음을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복잡하던 생각은 서서히 가라앉고 감정은 한결 부드러워진다. 상대의 말이나 표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다시 붙드는 일은 가능하다. 흔들림이 시작되는 곳이 내면이라면 중심도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중심을 세운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지나며 나를 지켜내는 일이다. 흔들려도 괜찮다. 그때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연습. 그것이 민감한 사람이 익혀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 사람들은 예민함을 줄이라고 말하고 사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을 성숙하거나 안정적이라 여긴다. 그러다 보니 예민한 사람은 늘 조심스럽고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고 표정보다 감정을 먼저 감지한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섬세하게 느끼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 감각이다. 많은 이들이 이 감각을 문제로 여기지만 실은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세상에는 이 예민함을 각자의 영역에서 삶의 언어로 전환해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타인의 마음에 섬세하게 반응하고 그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룰 줄 안다. 급하게 접근하지 않고 오래 바라보며 더 정교하게 공감하고 표현하고 연결된다. 이처럼 그들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전문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많이 느낀다는 건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감각은 흔들릴 수 있지만 잘 다듬으면 강한 힘이 된다. 삶을 세밀하게 읽어내는 능력. 그것은 단련된 민감함에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보다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은 상상도 많고 생각도 많다. 감정도 풍부하고 해석도 깊다. 그 감각을 잘만 다룬다면 삶을 더 세밀하게 느끼고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감정의 폭이 넓다는 건 더 많이 느끼고 더 넓게 공감하고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억누르려 하면 끝이 없지만 흐름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같은 감각이라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짐이 되기도 도구가 되기도 한다. 예리한 감정은 예술이 되고 깊은 인식은 통찰로 이어진다. 많이 느낄수록 많이 표현할 수 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은 결국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힘으로 자라난다. 이처럼 예민함은 피하기만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길들이면 삶의 언어가 되고 다듬으면 관계의 기술이 된다. 도망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제대로 다뤄보려는 태도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예민함은 고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다. 지워야 할 게 아니라 안고 가야 할 감각이다. 나이를 먹고 더 많은 일을 겪고 익숙해지는 것이 늘어나도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도 흔들리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오히려 더 지쳐간다. 왜 나는 이럴까라는 자책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예민함보다 그 생각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쉽게 다치는 마음이라면 그만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감정의 리듬을 찾아가는 일이다. 민감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는 감각이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특성 중 하나이다. 약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섬세함이 나만의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려는 태도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른다.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렇지?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날 싫어하는 걸까? 이렇게 근거 없는 걱정이 쌓이면 감정은 현실보다 앞서 무너진다. 예민한 사람은 미세한 신호도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 무심히 흘러간 눈빛 하나에도 의미를 만들고 뜻 없는 말 한 줄에도 긴장이 켜진다. 그건 민감함에서 비롯된 습관이자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어는 때로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 타인의 감정에 몰입할수록 자기 마음은 점점 뒤로 밀린다. 왜 힘들었는지조차 흐려지고 서운함의 이유도 잊은 채 상대방의 입장만 먼저 떠올리게 된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감정은 설 자리를 잃어간다. 그래서 필요한 건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되돌아오는 시선이다. 지금 이 불안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출발한 감정임을 알아차리는 것. 타인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도 그만큼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상처가 반복되면 마음을 닫게 되고 그 끝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한다. 날카로운 칼은 잘 들지만 잘 다뤄야 쓸모가 있다. 예민함도 그렇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건 그만큼 쉽게 다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감각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다면 삶은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다. 그 민감함 덕분에 놓치지 않는 장면이 있고 그 섬세한 결 덕분에 더 깊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 우리는 자꾸만 바꾸려 든다. 예민함을 없애고 둔해지고 강해지려 한다. 그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감각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답일 때가 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다. 무심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 앞에서 멈춰서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래 마음을 두는 건 불편함인 동시에 하나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런 감각을 안고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살면서 여전히 상처받을 것이고 사소한 일에 깊이 빠질 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다치고 얼마나 쉽게 지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감각을 억누르기보다 조금 덜 지치게 품는 방법을 찾는 거다. 그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연습이다. 민감함도 삶의 일부다. 그 결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쪽으로. 그게 예민한 사람이 삶과 맺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관계다.